역대급 한파를 기록한 지난 설, 혹시 방 하나만 난방을 하고서 옹기종기 모여있진 않으셨나요? 난방비 폭탄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너지 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자랑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도마 위에 올랐었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한전 임직원들은 자진해서 성과급을 반납할 정도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민간 발전소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본급의 1000%나 되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걸까요?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원예라떼 최건일입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그리고 37.8% 오른 가운데, 지난 설 연휴에 전국에 한파가 덮치면서 난방비 폭탄이 도마 위에 올랐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난방비가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딱 2배가 올랐는데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체감되는 거는 3, 4배 가까이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외출하면 다 돈이라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것마저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서울신문의 1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맘카페 회원은 33평에 사는데 난방비와 급탕비가 크게 올라 28만원에서 30만원 내던 관리비가 42만원이 나왔다면서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했는데 난방비만 13만원으로 전월보다 7만원이 올라서 겨울 끝날 때까지 한 방만 난방을 틀고 4식구가 모여서 자려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난방을 막 팍팍 떼가지고 따뜻하게 지낸 거라면 뭐 따뜻하게 지냈으니까 괜찮아, 억울하진 않아, 뭐 이럴 텐데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난방을 했음에도 2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난방비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2024년 2, 4분기 이후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이미 지난해 4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9조 원이 달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야 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난방비 요금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겨울을 지내야 할 판인데, 여야는 책임 전가에 난방을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이죠. 그럼 이토록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난이 지속됨과 동시에 고환율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 급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우 전쟁의 여파로 재작년 12월에 톤당 892달러 수준이었던 LNG 가격은 작년 12월에 톤당 1255달러로 1년 만에 40%나 올랐으며,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 이 이유들이 과연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원인의 전부일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난방비 사태의 원인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인상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1997년 IMF 사태가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요.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가스를 사모으고요. 이때다 싶은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초고가로 유럽에 가스를 팔아버립니다. 유럽은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고가의 가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발전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보통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합니다. 단기 시세 급변에 의한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한전은 한국 남동발전, 한국 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러우 전쟁으로 단기 거래 금액이 올랐지만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한전 본사는 발전 자회사의 운영비 일부를 강압적으로 떠넘겨서 발전 가격을 낮게 지불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 발전사에 있습니다. 공기업 발전사는 한전 전체의 부담을 나눠 가졌지만
민간 발전사에겐 그런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민간 발전사의 경쟁력 보호 차원으로 한전은 민영발전소의 생산 원가로 에너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를 SMP라 불리는 개통 한계 가격, 쉽게 말해서 현 시세, 시가로 계산해서 에너지 생산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영발전사가 10년 장기 계획을 통해서 110원 하는 가스를 100원에 매입해 에너지를 공급해도 러우 전쟁으로 가스값이 1000원으로 오르면요, 한전은 매입 단가인 100원이 아닌 시가 1000원을 민간발전소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즉 값싼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는 일부 대기업 민간 발전사들에게도 원가와 상관없이 그동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시린 겨울을 보내야 할 판국에 국내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앞세운 현대오일뱅크는요, 작년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GX칼텍스도 연봉의 5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정유사는 국민들이 고유가와 전기요금에 시달릴 때 역대급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민간 발전사 또한 LNG를 시가로 팔아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최근 기사를 보면 국내 가스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SK가스와 이원도 800에서 1500%나 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번 겨울이 참 춥기만 한데 이제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겠네요. 민간 발전사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호실적이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제 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자면 2008년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금융위기 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노숙자가 되고 급기야 목숨마저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때도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의 수장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았던 일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월가의 탐욕에 분노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the Wall Street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원 용어는 windfall tax인데요,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기대하지 않은 행운을 뜻하죠.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었죠. 영국은 2022년 5월부터 에너지 이익 부담금 명목으로 자국 에너지 회사들에게 법인세 25%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서 14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22조 원 정도 하죠. 그 정도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유럽연합 이사회는요, 연대기여금의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연대기여금은요, 화석연료 부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이 올해나 내년에 벌어들이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주로 에너지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미국 민주당은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한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횡재세를 카드로 연일 메이저 석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연설에서 엑선 모빌은 지난해 하느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 근무후기 운동으로 전 세계를 놀래켰던 일 다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 국가를 위한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랬으며, 6.25 이후에는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죠.
IMF 때는 진짜 장롱에 있던 애기들 돌반지까지 꺼내가지고 국가 부채를 갚으려 했던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저 아련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땀과 희생은 오로지 우리 국민만의 몫일까요?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윤리 경영이 중요시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모두가 한입을 모으고 있죠. 기업들은 앞장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 난방비 폭탄 사태와 에너지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말잔치뿐인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가 19년이나 연속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장수 공익 캠페인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알려진 유한킴벌리는 세부 분야인 사회가치에서 전체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기업은 개인의 영화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 추구다. 그러나 성실한 기업 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기업을 설립한 고 유일한 박사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물론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입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죠. 주주와 회사의 구성원 그리고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이익을 반드시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다시 이 IMF 외환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에도 계속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위기에 맞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그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뒷받쳐져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정부가 소외계층의 난방요금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머니라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